5.18 기념재단이 가까스로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 공석 사퇴는 피했지만 여전히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시민단체의 갈등은 왜 일어났고 이면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정점인 협동조합이 정치판으로 변질되면서 이전 투구식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 회장이 광주해와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노조는 해외 매각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파행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우려를 사온 근로자 건강센터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정신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는 등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5.18 기념재단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재단이 오늘 하루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신임 이사장이 선임 19일 만에 사의를 표하고 현 상임이사 임기 역시 이번 주로 끝나는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게 된 재단 이사회는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공모에 응한 2명 가운데 신임 상임이사로 조진태 씨를 선임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제기한 이사장 밀실 추대 의혹과 현 상임이사를 겨눈 연임 반대가 5.18 기념재단 기능마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사장도 없고 상임이사도 없으면은 이제 공격이 떠버리자 재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뽑는 것인데. 이제. 이사장 사임 사퇴를 불러온 밀실 추대 의혹의 출발점은 5.18 기념재단 혁신위원회였습니다. 지난 2년간 기념재단의 파행 운영을 지적하며 혁신을 촉구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단과 함께 혁신위를 꾸리려다 의견이 틀어지며 참여하지 않았고 재단은 자체 혁신위를 꾸렸습니다. 혁신위는 2달여간 활동하며 현실적으로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후원회의 의석수를 줄이는 안, 추천위를 통한 이사장 선출, 공모를 통한 상임이사 선출 등 여러 안을 내놨습니다. 후원회는 지난 94년 재단 출범 당시 5.18 보상금 등을 모아 재단에 초석을 놓은 단체로 이사 추천 등을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런 혁신안들이 소통 없는 셀프 혁신이었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대표해야 될 기념재단에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봤다는 그 시각 자체도 저는 대단히 무리라고 보고요.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까지 치닫자 시민단체들로부터 기념재단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후원회는 시민단체에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시민단체의 갈등은 자칫 5.18의 위상 강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요. 이 같은 갈등이 왜 일어났고 그 이면엔 무엇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노동 탄압 등으로 혁신 요구를 받으며 광주시 특별감사까지 받게 된 배경에는 취약한 운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비 24억 원과 12억 원을 받아 5.18 기념사업 등을 하는데 직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운영 재정은 열악해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고용 중입니다. 이런 고용 형태 때문에 지금까지 재단에서 일했던 숱한 직원들이 나가거나 나가야 했습니다. 외국 대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해왔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뽑아왔죠. 그 업무들은 지속성이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보조금 정산 등 행정 미숙 역시 전문성을 쌓기 힘든 인력 구조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후원의 영향이 절대적인 이사회 구조, 또 후원의 추천으로 정해진 상임이사 1명이 전결권 대부분을 갖는 구조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퇴진 등 급진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게 된 원인도 자칫 1인 독주체제로 가기 쉬운 구조 때문입니다. 5.18 기념재단이나 또는 5.18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특정한 어떤 조직이나 특정한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득권화, 이익 집단화, 그리고 사유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에 대한 높은 잣대를 대는 시민단체와 지금껏 엄혹한 세월을 스스로 견뎌왔다는 자긍심을 가진 5.18 기념재단과 후원회는 개혁을 말하며 시차를 겪고 있습니다.
안매장과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5.18과 광주에 국민의 눈이 쏠려 있는 지금 5.18 기념재단의 혁신을 위해선 깊어져 있는 감정의 골을 넘어 대화가 가능한 협의체가 꾸려져야 합니다. 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데도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 자리를 4년마다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농어촌 공동체의 정점인 협동조합이 정치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직 조합장 측의 투서와 고발 등으로 현직 조합장과 직원들이 감사와 수사를 받느라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수협도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 해 위판액이 전국 3위권인 1,700억 원에 이르는 수협입니다. 두 차례 이사 끝에 둥지를 튼 이 수협은 주차 공간 하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5년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무상 제공한 부지에 건물을 지어 이사를 했지만 어민 편의시설 용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쫓겨나 옛 지점 자리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조합 불법 이전 논란을 신호탄으로 안팎에서 횡령과 비리 폭로가 잇따랐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4년간 10차례가 넘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상무 2명 그리고 직원 1명이 길게는 반년씩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인 어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현장 출장이라든가 또 어민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또 이게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구 조합장 간의 충돌 등 선거 여파로 조합원들은 물론 직원들마저 갈등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을 하려 하면 실질적인 좀 어려운 부분도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과 꼭 맞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식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4년. 이 수협 안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구촌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5년 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인증을 받은 농가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여느 농가들처럼 밭을 갈아엎은 뒤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만 파서 파종을 합니다. 경운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중 3중의 보온 덮개를 활용해 난방연료 사용량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또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아마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저탄소 인증 농가는 5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우수 관리제나 친환경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등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인증 제도의 성패는 바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해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목이 매장에 이렇게 출하가 돼서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 농가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농가 참여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감축량에 비례한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의료기업 매드라인의 투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주경림 광주시 의원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주경림 시의원은 자동차별리위원회 기부금 자료 요청에는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광주시가 정작 투자 예정 기업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의 핵심인 자동차별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광주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사단법인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 회장이 금호타이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왔지만 노조 측이 만남을 거부해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더블스타 차오융선 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오늘 오후 7시 20분쯤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광주 공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더블스타 회장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면담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에 산업은행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이 회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그러진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파행으로 지역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건강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은 사업을 위탁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센터가 연속사업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아 고용부담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와 공헌을 위해 센터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던 직원들과 다시 계약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오는 29일 이사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후배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레지던트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위를 열어서 A씨를 파면한 상태입니다. 2018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모레 개막하는 가운데 10개 구단 감독들이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